안녕하세요. 치킨배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애플카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애플카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일단 최근에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애플이 이런 자동차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뉴스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애플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했고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요. 평소에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애플카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 얘네가 관련한 특허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 특허를 통해서 애플카가 어떤 특징을 갖게 될지 또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애플카 출시가 언제야? 이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추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애플이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려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명이 프로젝트 타이탄입니다. 이 프로젝트 타이탄은 예전부터 유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진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나무위키에서 프로젝트 타이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시간대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프로젝트 타이탄은 지난 2014년 말에 프로젝트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이후로 여러 가지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2014년 말에 프로젝트가 승인이 됐고요. 2015년이 돼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15년 9월에는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전문가를 만났다 라는 게 포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11월에는 유럽에서 열린 자동차 차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뭔가 탐색 기간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2016년에는요. 여기에 새로운 리더가 임명돼서 뭔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추진된 리더가 밥 맨스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애플의 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애플워치나 뭐 스마트 TV 같은 걸 담당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16년부터는 프로젝트 타이탄의 리더로 선정돼서 프로젝트 타이탄을 이끈 리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캘리포니아를 이런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했다라고 하고요. 18년도에도 이런 테스트는 지속이 되는데 이때 테슬라에서 사람을 한 명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더그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테슬라에서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을 했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테슬라 차량을 만드는 데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처음에 포드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애플에서 한 5년 3개월 일을 하다가 테슬라에서 5년 일을 하다가 이 기술을 가지고 다시 애플로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의 스타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인수한 기업이 드라이브 AI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굳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진만 봐도 진짜 딱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춘 회사다라는 게 느낌이 확 오시죠. 자, 이런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고 2020년도에는 이제 최근인데요. 프로젝트 리더가 교체가 됐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 타이탄을 이끌던 밥 맨스필드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에 임원이었던 존 진 안드레아? 이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이 인공지능 전문가인데 이 프로젝트 타이탄을 이끄는 리더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프로젝트 타이탄의 방향이 뭔가 인공지능이나 뭐 머신러닝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다음으로 이것도 최근에 했던 기사인데 애플이 TSMC랑 협력해서 지금 자율주행 칩을 개발 중이라는 내용이 기사로 나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는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 2014년도 승인이 되고 나서 15년에는 정보 탐색을 하다가 그 다음에 16년부터 밥 맨스필드가 리더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테스트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뭔가 이제 조금씩 이런 단계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은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힘쓰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낸 여러가지 특허를 보시면요, 애플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애플이 특허를 낸 거의 추이를 한번 봤을 때, 지금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추이만 봤을 때는 지난 2017년 4분기부터 이렇게 특허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뭔가 지금 최근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특허가 출원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허는 전반적으로 다 자동차 관련한 특허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이거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자면,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특허는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로 차량에 액세스하고 시동을 걸 수 있다. 뭐 이런 기술이 지난 2018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죠. 무조건 자기 걸 통해서 자동차를 뭔가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애플의 야심이 보이는 그런 특허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이 뭐 충전 패드랑 아이폰을 사용해서 드라이버가 무슨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허도 있는데, 이게 앞에 봤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애플 기기로 자동차를 조정하는 뭔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겁니다. 바로 스마트 AR 윈드실드, 그러니까 스마트 앞유리창이죠. AR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뭔가 길을 안내해 주거나 하는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앞에 거랑 똑같은 건데, 자, 이게 운전자고요. 이게 앞유리창입니다. 자, 운전자가 이 앞유리창을 보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꺾으세요 라고 길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로 표지판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역 기능도 추가된 뭐 여러 가지 깊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특허는요, 이게 지금 뒷좌석입니다. 보시면 애플이 자동차 시트, 벽 등의 다양한 표면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 뭐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다 디스플레이라는 소리죠. 이걸 터치를 할 수가 있고 사람의 움직임을 읽고 뭐 여기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은 뭔가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구축하고 있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게 AR 뭐 기술이 접목된 그런 거겠죠. 자, 이걸 끼고 하면은 여기서 뭐 AR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기술이 되는 네, 그런 특허인 것 같고요. 참고로 뭐 이런 걸 끼면은 뭐 멀미를 방지해주는 뭐 그런 기술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이걸 끼고 뒤에서 게임을 하던지 여러 가지 놀 수도 있겠죠. 영상을 보던지.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특허는요, 일단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3D 매핑을 이용해서 라이다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앞에 있는 걸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시야에서 숨겨진 개체를 잘 찾을 수 있는 라이다랑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잘 포착할 수 있는 기술이겠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자, 애플이 자동차 창문의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특허를 획득했다고 하는데, 이게 프라이버시 관련한 이슈입니다. 보통 이제 바깥에서 차 안이 훤히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색깔을 진하게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한 특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리창이 깨졌을 때 이걸 알려주는 그런 특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허들을 이제 핵심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로 애플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생태계를 어쨌거나 자동차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플워치로 시동을 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자동차랑 자기 거를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그 AR 디스플레이를 구축하는데 좀 힘을 쏟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이다랑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네 번째로는 승객이 뭐 VR을 하든 뒤에서 놀든 이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진 애플카가 언제든 나오겠죠.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추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까지 애플 행보를 봤을 때 애플은 지난 2017년도부터는 아이폰을 확대하는데 좀 많은 힘을 쏟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생태계 확장에 좀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애플워치가 나왔고 애플 뮤직도 이때 나왔습니다. 16년에는 에어팟이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년도부터는 뭔가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예를 들면 뭐 19년에 애플 TV가 출시가 됐고 이번 연도 최근이죠. 애플 원이 출시가 됐고 곧 피트니스 플러스가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미 발표한 건데 맥 OS인 빅서가 발표되기도 했고 내년에는 아마 이 단계일 것 같아요. VR 기술을 상용화하는 단계일 것 같은데 아마 내년쯤에 애플 글래스가 뭐 출시되진 않을지언정 발표는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애플 글래스를 통해서 이런 VR 기술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을 애플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자동차 관련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는 최소 2023년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안정성 같은 것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25년은 돼야 이제 애플 카든 뭐 소프트웨어든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게 바로 애플의 로드맵을 봤을 때 마지막 단계가 거의 이제 애플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애플이 최근에 뭐 자율주행차용 부품 공급 비용을 확인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이제 유출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비 디자인도 갖고 있고 미국 공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뭔가를 확인한다는 거는 이제 곧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애플카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는데 사실상 애플카가 나오려면은 아직 좀 멀었다고 생각하긴 해요. 최소 2023년이 되겠죠.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애플은 그동안 놀지 않았고요. 지난 2015년부터 착실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벌써 5년 정도 된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기대감 가지고 충분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중에 애플이랑 테슬라가 한판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라고 좀 예측을 해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애플에 비해서는 자율주행이 좀 더 우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주행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완성도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애플이 갖는 강점은 자율주행 얘네가 개발한 거 플러스 컨텐츠를 차 안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애플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측면에서 애플이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차가 나온다면 이 둘의 경쟁 구도도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베일에 쌓여있는 애플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제가 종합을 해서 다루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어떻게 애플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이 둘 다 주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 알게 되는 게 있으면 제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